손의 위축증. 글자 그대로 이 손해가 사람 머리의 대뇌가 있고 손해가 있잖아요. 이 손해가 위축이 되는 증상이다. 그래서 이 손해가 위축이 되면은 일단 손해가 뭡니까? 운동신경이잖아요. 운동신경이 위축이 된단 말이야. 위축이 된다. 그래서 먼저 이 균형이 안 잡혀요. 균형이 안 잡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이 운동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점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행동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놈이 왜 생기느냐? 이걸 뭐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보건대 나는 이걸 풍으로 봅니다. 풍으로 본다. 우리가 생기는 이 머리의 질병, 이 머리에 생기는 많은 질병은, 이거는 풍으로 인한 것이 많다. 왜? 이 자연계의 모든 변화는 불에서 기인한다. 불에서 기인한다. 그럼 불은 어떻게 생기느냐? 불은 이 풍, 즉 마찰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불을 일으킬 때는 이 막대기에 이렇게 나무를 부빕니다. 이렇게 부벼서 불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거를 중풍이라고 한단 말이야. 바람 가운데 불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중풍이라고 그래요. 이 중풍이라는 놈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놈이 왔다가는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새에 왔다가 또한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새에 가버려요. 그런데 흔적을 남긴다. 이게 이제 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이 머리에 발생하는 이 손의 위축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은 손의 위축이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이것이 만약에 간내나 이런 데 갖다 침범해버리면 몸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단 말이야. 일그러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도 다행스럽게 대뇌나 손해에 침범하면은 뭐 치매가 생긴다든가 뭐 보행장애, 균형장애 이런 것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간내에 안 생긴 것이 다행이지. 어쨌든 간에 이 손의 위축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현대의학에는 이걸 못 치료를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 이거를 치료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오직 이 침과 뜸밖에 없다. 이거는 침과 뜸밖에 없다. 그런데 이 뜸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뜸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게 됐다. 뜸을 찾아왔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침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여기는 권력과 돈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권력가들이 돈을 강구하는 의사,
한의사들이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으로 보건의료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대로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그러냐고. 원래 이 침과 뜸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조 복희 황제 복희께서 전해준 고귀한 유산이란 말이야. 바로 이 환웅 단군시조 환웅이 내려주신 고귀한 선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치외 법권적이다. 치외 법권적이다. 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치외 법권적인 거다. 그래서 이걸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놈의 우리나라만 이 침의 종주국인 대한민국, 이놈의 대한민국에서만 이 침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 아니 이 침이 우리 선조가 우리의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놈의 아이러니컬한 거야.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놈은 저거들은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놈은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 놈의 나라가 있어. 아니 권력이 센 놈은 법을 위반해도 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이 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르쳐 드리겠단 말이에요. 먼저 이 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침은 위험한 것도 아니요. 이건 위험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 침을 놓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의사들이 이 침은 아주 위험하대. 이거 침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놓기가 어려우니 저들만 한다는 얘기야. 이런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침은 위험한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침이 어떻게 생기느냐? 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침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일본이 참 저희 좋은 나라죠. 우리를 식민지로 한 것은 참 나쁜 일이지만은 이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 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길이가 50mm입니다. 그리고 굵기가 0.2mm입니다. 침은 0.2mm 굵기에 길이가 50mm다. 밀입니다. 5cm란 말이야. 손가락 약 한 2마디 정도 되겠죠.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2마디가 더 되네. 2마디가 더 된다. 한 3마디 정도 되겠네. 3마디.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침이 이게 0.2mm야. 그래서 이 침이 내 피부에 들어가 봐야 내 피부에 들어가 봐야 이게 내 피부에 들어가 봐야 이게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또한 이게 다치지도 않아. 이게 다치지도 않는다고. 근데 이게 무슨 놈의 사람을 다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침을 놔봐.
아픈지 피가 나는지 안 아프다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걸 이제 일본 사람이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걸 써보니까 이게 피부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나 하면은 이 스트롱, 이 관을 만들었어요. 이 관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 관에다 갖다가 이 침을 넣어요. 이렇게. 침을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피부에 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피부에 대고 그걸 탁 때려. 탁 때려. 때려가지고 빼내. 그러면 이제 꼽혔잖아. 이걸 이래가지고 이제 꼽는다고. 이래가지고 집어넣어요. 이게 이제 이 관침이야, 관침. 이 관을 사용하는 관침이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 관을 사용하는 이 관침을 지금 뭐 한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에서 그 침뜸을 가르친다는 뜸사랑에서도 이 관침을 써요. 마치 이 관침이 큰 무슨, 특별한 무슨, 뭐나 되냐, 이 관침을 쓴다고. 근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을 사용하지 마라. 이 관을 사용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 침이라는 것은 이 기를 진열하는 거야. 근데 이 기를 진열할 때 내가 이거를 탁 때리는 순간, 이걸 찌르는 순간 기가 흩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가 때리는 순간, 찌르는 순간 상대방의 피부에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침을 뭐라 그랬느냐? 이 침이라는 것은 옛날에 뭐라 그랬나 하면은 침은 찌른다고 안 그래. 침은 찌르는 것이 아니다. 침은 찌르는 것이 아니다. 찌르는 것이 아니다. 아니단 말이야. 찌르면 안 된다. 침은 찌르면 안 된다. 그럼 뭐라 그랬어? 우리는 옛날부터 이 침을 놓는다 그랬어. 놓는다. 침을 놓는다. 놓는다. 그리고 침을 맞는다 그랬어. 맞는다. 맞는다. 침을 놓는 거야. 침을 그냥 놓는 거야. 놓는 거. 두는 것이다. 두는 것. 놓는 것. 그리고 침을 맞는 것. 침을 맞이하는 것. 맞이하는 것. 주고, 침을 주고, 침을 맞는 것. 이렇게 말을 했지. 침을 찌른다? 이게 창이야? 찌르게? 침은 놓는 것이고 맞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정의가 뭐냐? 침은 절대로 찌르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이 관침을 써가지고 이 관을 써서 때려가지고 찌르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침은 놓고 맞는 것이라 그랬지. 그래서 침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침을 무조건 놓을 수는 없어.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 종이를 한 장 준비하세요. 종이를. 이 종이가 사람의 피부보다 훨씬 더 두껍지. 피부는 연하잖아. 근데 종이는 딱딱해. 그래서 이 침이 종이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세상의 모든 것의 변화는 이 불이라고 그랬지? 불이라고 그랬다. 그럼 불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마찰에 의해서 불이 생긴다. 마찰이라는 것은 뭐야? 이게 문지르는 것, 문지르는 것, 문지르는 것, 비비는 것,
비비는 것. 즉 마찰이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 불을 피울 때 없으면은 나무 이렇게 비볐잖아. 이렇게 비볐다고. 이거를 침은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문지르는 거 비비는 거 이거를 트램볼. 뜬다 그런단 말이야. 뜬다. 그래서 침을 주는 것은 바로 뜨는 거예요. 뜨는 것이다. 이거 말하자면 침술이라는 걸 이렇게 쓰잖아. 침술이라고. 침술을 술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즉 이게 이 술자가 가고 오고 가운데 뭐 나무를 흔들리는 거야. 떠는 거야. 그래서 이 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빈단 말이야. 나무를 비벼서 이 비비는 것이 불이 나게 하잖아. 바로 그 의미라고. 그래서 침술이라는 것은 이 종이를 이제 준비했잖아요. 이 종에다 침을 놔. 이렇게 침을 놔. 놓고는 이 침을 이걸 이제 이게 길잖아요. 5cm나 되니까 이렇게 5cm나 이렇게 끝에서 잡으면 안 되지. 가까이 잡아. 이렇게 한 1cm 정도 이렇게 이제 짧게 재가지고 이렇게 놔. 놓고 흔들어. 이 흔들면은 이 그냥 이렇게 침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고. 침을 이렇게 잡고 종이 이거 대고 흔들어. 흔들면 그냥 이렇게 침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 연습을 먼저 해. 그러니까 이 침을 이렇게 잡고 종이다 대고 흔들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지.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 연습을 먼저 해. 그러니까 이 침을 잡고 이렇게 이제 휘잖아. 이렇게 휘었다고. 이렇게 휘는 것은 쓰면 안 되지. 버리고 이 침이 이게 쌓여. 침이 이게 인터넷에 사봐. 이게 해봐야 이게 1000개에 한 17,000원 뭐 2만원 이하야. 이하. 그러니까 이거 2만원만 주면은 이거 1000개나 사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라 아끼지 마라. 그냥 써.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요즘 쿠팡이 잘 돼 있잖아. 쿠팡에 딱 쳐. 그냥 치면은 인터넷 이게 팔아. 그러니까 이 침을 가지고 이렇게 짧게 잡아. 한 1cm 정도 이렇게 내 가지고 종이다 대 가지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줘. 흔들면 이렇게 봐. 그냥 들어가잖아. 그럼 이 종이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 피부는 어떻게 하느냐? 피부는 더 들어가기 쉽지. 잡고 이렇게 흔들면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간단하죠. 이 간단하다고. 이게 무슨 너무 위험하고 아파? 한의사는 지팔에 안 놔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 내가 하잖아. 이렇게 이 침을 가지고 이렇게 손에 잡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나른하게. 자, 손에 이렇게 있지. 손에다 갖다가 놨지. 너 그냥 이렇게 잡았지. 그럼 종이다 놔. 놓고 흔들어. 흔들면은 이것도 지금 구겨졌나? 잘 안 들어가지. 잘 안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딱딱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피부는 잘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잡고 종이다 대고 이렇게 흔들어란 말이야. 흔들면 어디 갔어? 빠져버렸네. 빠지면 또 버리고 새로 꺼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연습을 자꾸 해. 침을 이렇게 잡고 손에 잡고 자 종이다 연습을 해. 이렇게 놓고 흔들어.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래 연습을 자꾸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연습이 충분히 되거들랑 자기 팔에 놔봐. 안 아파. 이 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침이 창이 아니에요. 침은 뾰족하게 안 생겼어. 이렇게 예리하게 뾰족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끝이 이렇게 둥글어요. 둥글다. 이렇게 둥글다고. 둥글어서 이 물체를 이렇게 이게 밀고 들어가는 거야. 이 우리의 이 살에 무수한 이 구멍이 있잖아요. 침이 이 살 구멍 속으로 이 피부를 밀어내면서 이게 밀어낸다고 밀어내면서 침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피부를 상하지 않고 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마치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모기가 무는 순간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침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왜 아프냐? 그건 침을 놓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침이 저절로 들어가게, 침이 내 몸에 저절로 들어가게, 이걸 침이 그대로 들어가게 이걸 흔들어 주세요. 아프면 안 돼요. 그래 흔들면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 이 아프단 말이야. 아픈 것은 이게 찌르는 게 된다고. 그래서 이 침이라는 것이 놓을 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들면은 아프지가 않아요. 이 아프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침술이란 말이야. 이게 아프지 않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프지 않고. 그래서 아프지 않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아프지 않고 들어간다고. 이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아프지 않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침이 들어간 다음에는 이 끝을 잡아요. 이 손잡이가 있잖아.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주세요.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주시면 침이 들어갑니다. 침이 들어갑니다. 침이 들어가. 아프단 말이야. 아프면 침을 내가 놓는 것이 틀렸어. 그래서 이 침이 딱 들어가서 저절로 들어가게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주면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침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침이 섭니다. 그래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이제 그 침을 맞는 사람의 반응을 봐. 그럼 이 사람이 움찔한던가 반응이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춰. 이게 침의 기가 전달되는 거야. 이걸 무시하게 끝까지 지를 넣을 이유가 없어. 침이 이렇게 들어갔잖아. 들어가면 그냥 흔들어 주면서 침이 들어갑니다. 그럼 침이 이게 마치 그 뭡니까 이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 침을 주면 침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피부로 들어가니까 이걸 흔들어 주란 말이야. 흔들어 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 들어가면 어느 순간 내가 침이 이 기파가 전달됐다고 생각하면 멈춰라. 이 침을 주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찌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정성으로 침을 넣어봐. 침을 줘봐. 주면은 상대방도 이 상대방이 나에게 보시의 전달을 하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공덕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이해. 그러면 이 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침이 어느 순간 내가 공덕이 됐다 싶으면 멈춰요. 멈추란 말이야. 그래서 침을 멈추고 얼마나 기다리느냐? 30분을 기다리라. 침을 주고 30분을 기다려라. 이게 이제 28.8분인데 약 30분이지. 그러면 우리 경락이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28.8분이다. 그래서
침이 경락의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을 기다려주라. 이것이 침을 주는 방법이야. 그게 어렵지 않다고. 이거 자기가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침이 아픈지 침을 넣는 것이 쉬운지 어쩐지 알지. 이걸 안 해보고 백날 말만 들어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아. 스스로 해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래서 이 손해위축증에 걸리신 분은 자기가 스스로 놓을 수가 없는 부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놔주세요. 신랑이 아프면 그 부인이 침을 놔주세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아픈 사람을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보시의 심정으로 침을 주세요. 내가 병을 낫겠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그 공덕을 받아들이세요. 그러시면은 침이 공덕이 전달되고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병이 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덕이요 보시인 것입니다. 이 침이라는 것이 절대로, 이 침이라는 것이 이 음양오행의 이 금이잖아요. 금이라. 금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기본 아니야. 그래서 이놈이, 이 침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바로 이 손에 위축이 된 이 신경을 되살리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 주느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제 이 침을 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침을 잡고 이 종이에 먼저 연습을 하시라. 침을 넣고 흔드는 연습을 하시라. 침을. 그러면 침이 들어간다. 그래서 침이 이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자기 팔에 놔봐라. 아니면 다리에 놔봐라. 다리에 위험하지 않다. 이 0.2mm짜리 침이, 내가 그랬지, 이게 피부를 이 뚫고 들어오는, 찌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피부를 이 벌려준다고. 피부에 있는 이 피부의 이 결, 이 미세한 구멍을 이거 벌려준다고. 벌려줘서 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아픈 것은 내가 주는 것이 틀렸단 말이야. 이게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아파. 그러니까 이걸 놓고 흔들어주면은 침이 저절로 들어간다고. 침이 내 공덕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상대방의 이 침을 흡수하는 힘에 의해서, 흡수력으로 인해서 침이 저절로 들어가. 이때까지 기다려야지. 절대로 무리하지 마라. 침을 넣고 흔들어주면 침이 저절로 들어간다고. 이것이 침을 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이 관으로 침을 넣고 때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침을 넣고 흔들어라. 침을 넣고 흔들면 침이 저절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 됐잖아. 그럼 이렇게 이 연습을 하시면 침을 주는 연습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침을 어디에 주느냐. 그 침을 주는 침자리는 이 신침 청건방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병이 무슨 병이냐, 그 병을 보고 찾아야지. 이 신침 청건방에 이 질병에 대한 그 혈자를 찾는 것이 나와요. 그 말씀드린 이 손해위축증은 뭐냐? 물이잖아요. 물의 질병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 페이지 327, 페이지 328. 차려. 두부의 모든 병, 머리 부분의 모든 병의 차려. 연수, 해양위, 손에 균형을 잡아준다. 어디가? 하려가. 그러면 차려와 하려를 주면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차례와 하례는 신침청원방에 페이지 327,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례와 하례에 주면 되잖아. 그럼 차례와 하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얘기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에 있지만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동맥으로 해서 장강까지 연결됐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리고 신경은 머리에서 시작돼서 머리부터 해서 이 척추를 거쳐서 이 엉덩이로 연결됩니다. 이게 엉덩이라고. 이게 엉덩이야, 엉덩이. 이게 엉덩이라고. 엉덩뼈가 있어요, 엉덩뼈가. 이렇게. 이게 등이지. 등. 엉덩뼈에 엉덩뼈가 있어. 요게 상뇨, 중차뇨, 중뇨, 하뇨가 있어. 상차, 중하. 이게 있다고. 요 위에서 두 번째 구멍 요놈이 차뇨고 마지막 구멍이 하뇨야. 이 하뇨 찾기가 제일 쉽지. 바로 이 장강 바로 위에 회음 옆이니까. 회양 옆이니까. 요 엉덩이 요 꼬리뼈 쪽을 이렇게 만져봐. 만져보시면 여기에 살짝 구멍이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집니다. 요게 하류란 말이에요. 요게 하류야, 요게. 요것이 하류다. 좌우측 하나씩 있지? 좌하류, 우하류가 있다. 그 신랑이 남편이 손해 위축 중이라고 남편이 방에 엎드려. 그리고 팬티를 입어도 되고 벗어도 돼. 아 그리고 마누라가 이 신랑 엉덩이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신랑 엉덩이에 이 꼬리뼈 옆에 있잖아. 신랑이 여기 만져줘. 만져서 여기가 하루라고 그래 가르쳐줘. 그러면 요 매직펜으로 그 하루라고 신랑이 요 점 찍어준대. 지금 만져주는 곳에 갖다 표시를 해. 표시를 하시라고. 표시를 하고 침을 딱 갖다 놔. 갖다 놓고 잡고 흔들어. 그럼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면 이 종이 계속 실험을 연습을 해. 종이를 뚫는 연습을 계속 하라고. 그래 하신 다음에 이 하루도 되고 정 안 들어간다. 아 그러면 그때 미안하지만은 이 관침을 써. 이 관을 대 그냥. 안 들어간다니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관을 대 이렇게. 관을 대고 탁 때려가지고 이 꼽히면 그냥 집어넣어. 그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여보시오. 이 구멍에다 꼭 집어 안 넣어도 돼. 이 구멍에 넣어야 됩니까? 아, 구멍에 안 넣어도 돼. 사람의 이 피부는요, 안입이 설신의 이 신이라 하는 놈은 이놈은 보시로 가득 차 있어. 보시로. 그래서 어디 한번 가시에 어디 한번 찔려봐. 가시에 찔리면은요 어디 내 신체의 어디 한 부분이 가시에 찔리면 내 온몸이 아파요. 똑같아. 여기가 하는지 여기가 하는지 내가 몰라도 내가 여기다 침을 주면은 이게 하루라고 생각하고 침을 주면은 내 이 신이 몸이 이게 신이잖아. 신옥선 신이야. 이 신에 여기 있잖아. 나무가 상하가 통한다고.
즉 여기 침을 주면은 이놈이 이놈이 하루에 주는구나 하고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침 제대로 들어간다고. 이 자리가 하루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자식할 거 없어. 하루라고 신념을 가져라. 그리고 침을 주라. 그러면 이게 하루라고 내 몸 스스로 이 아픈 환자의 몸에서 스스로 이것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놈을 손에 위축증을 고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침을 주시고 내가 이놈으로 병을 고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면은 이 침이 들어가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침이 들어가면 이 신경으로 이 침의 기파가 이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손에 위축이 된 신경을 살려줍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침을 여기 아무리 찔러도요, 아무리 넣어도요, 이 인체에 이 상해를 안 줘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단 침을 함부로 찌르지 마라. 그래서 의료법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침을 찌르잖아. 함부로 찌르대니까 당연히 위험하지. 그래 우리는 침을 안 찌르잖아. 침을 넣고 침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위험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함부로 찌르지 말고 함부로 찌르지 마. 넣고 주는 거잖아. 그래서 위험한 부위를 펴라. 침을 좀 안다고 이제 또 아무데나 찌르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풍선 있지, 풍선. 풍선에 침을 주면 펑 터져버립니다. 풍선에 침을 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몸의 풍선이 뭐죠? 이게 폐라고, 폐. 이 폐가 있는 부분은 침을 함부로 주지 마라. 침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이 아프신 분은 간이 아프면 딱딱해집니다. 즉 유리가 되죠. 여기에 금관유리에 침을 주면 유리가 쫙 갈라지죠. 그래서 병든 간, 딱딱한 부위, 병든 부위, 맥박이 뛰는 곳, 유동성, 아직 풍성이 아주 심하잖아. 이 흡파, 폐, 바람이지. 간, 목, 바람이잖아. 맥박, 유동성, 풍이잖아. 맥박이 뛰는 곳, 이런 곳에는 침을 주지 마라. 퇴연, 함부로 찌르지 마세요. 간, 함부로 주지 마세요. 흡파, 부위, 함부로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침은 팔과 다리, 하반신, 엉덩이 아래 이런 곳에다 침을 주는 것이지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람 있는 곳, 즉 흡파, 폐, 목, 간, 맥박이 뛰는 풍동의 부위, 이런 부위를 침을 주지 마라. 그 나머지 부분, 엉덩이, 다리, 팔, 손, 발, 이러한 부위는 마음 놓고 주어도 된다. 단 이 맥박이 뛰는 부위는 조심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루에 갖다 침을 주시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침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벌써 말씀드렸지만 침은 급성병에 유용하다.
침은 급성병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급성에. 근데 이미 이 소원의 위축증이 일어난 사람은 이건 만성이 됐어요. 만성이 되었다. 그 만성 부위는 뭐라 그랬지? 만성에는 뜸을 떠라. 뜸은 어떻게 하느냐? 뜸을 지금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 뜸사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쌀알 반톨만하게 미립대라 그래요. 미립대. 쌀알 반 개 정도 이런 크기로 뜸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뜸을 실처럼 가늘게 하라. 실처럼 가늘게 하라. 어디 한번 뜸을 한번 놔봐요. 이거 따갑습니다. 뜨거워요. 따끔합니다. 그래서 이걸 굵게 하지 마세요. 굵게 하지 마시고 뜸을 아주 가늘게 하세요. 아주 가늘게. 이렇게 아주 가늘게 하시라고. 아주 가늘게. 이렇게 해야 피부에 상처가 적죠. 상처가. 생사를 태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자극만 주는 거예요. 자극만. 그래서 이렇게 뜸을 이렇게 가늘게 해서 이렇게 가늘게 해가지고 싹 해. 그래가지고 내가 넣고 싶은 부위에다 딱 놓으라고. 놨지? 놨으면은 이 뜸, 이 향에다 갖다가 불을 붙여. 향에다 이렇게 불을 붙여. 이제 향이 이제 타요. 향에다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럼 향이 이제 이렇게 탑니다. 그럼 이 타는 이 향을 이 뜸 부위에다 갖다가 뜸에다 갖다가 살짝만 올리면 돼. 내가 눈이 잘 안 좋았어. 그 매칭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탄다고 이렇게 탄다고. 그럼 여기 한 장이야. 이렇게 해서 또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올려. 가늘게 해가지고 젤을 털지 말고 제 위에다 갖다가 살짝 올리라. 제 위에다 이렇게 올리란 말이야. 올려가지고 불을 붙이라. 내가 며칠 안 돼요. 이게 지금 눈이 안 좋았어. 타죠. 이렇게 탄다고. 금방 타잖아. 이렇게 해서 석장만 뜸을 놔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석장만 왔어요. 석장만. 석장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뜸을 뜨는데 뜸은 어디에 뜨느냐? 이제 이 뜸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침자리는
하루에다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뜸은 어디 뜨느냐? 뜸은 이 트램볼, 아까 간이라고 했잖아. 간이라 그러면 간유란 말이야. 이게 풍이잖아. 간유를 보라. 간유는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등에 보시면 이 등에 보시면 이 견갑극이 있습니다. 견갑극. 어깨뼈, 이 어깨뼈 이 견갑극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척추가 있죠. 척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꼽뒤 라인이 있습니다. 배꼽뒤를 돌려요. 배꼽뒤 척추와 이 척추 라인과 배꼽뒤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2번입니다. 이 지점이 2번이다. 2번 척추다. 하요추란 말이지. 아래쪽. 척추는 이 견갑극 라인이 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7번 요추야. 7요추. 이 지점이 7이다. 지금 7이다. 척추는 몇 개야? 12개잖아. 그래서 12개고 요추는 5개지. 그러면 이거를 7, 8, 9, 10, 11, 12, 1, 2잖아. 그러니까 6등분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손을 이렇게 6등분을 해. 6등분을. 그럼 6등분 하면 이게 8, 9, 10, 11, 12, 1, 2지. 그러니까 남편을 눕혀놓고 어깨 라인을 맞춰. 이게 7이야. 그 다음에 배꼽뒤. 이게 2번이야. 그럼 7번과 2번 사이를 8, 9, 10, 11, 12, 1. 6등분을 해. 6등분 해가지고 이 점을 맞춰. 그럼 이게 8, 9, 10, 11, 12잖아. 1이잖아. 그럼 요게 척추란 말이야. 그럼 요거로 여기서 이 척추라인이 있고 이 견갑극선이 있어. 견갑극선. 그러면 여기서 견갑극선을 그려. 이 어깨점 라인. 어깨 라인 쭉 내려오고 어깨 라인 쭉 내려와. 그리고 어깨 라인과 이 척추 라인 사이가 또 있어. 요게 1선이고 요게 2선이야. 그래서 1선이 이게 이제 척추 라인이란 말. 척추. 이 척추가 있다고 가운데 있어. 척추는 다 알지. 척추는 등에 보면 보이잖아. 그리고 어깨 라인 있잖아. 이 어깨 라인, 이 견갑선 라인, 이 선이 2선이야. 2선. 왼쪽과 오른쪽 2개가 있지. 척추가 있고 척추 왼쪽에 견갑이 있잖아. 오른쪽에 견갑이 있고, 이게 2선이라고. 2선. 그 다음에 1선은 요 척추와 이 견갑 라인 요 중간 2분의 1 지점, 요게 1선이야. 근데 이 병이라는 놈이 처음에는 신경이니까 이게 여기 생겼겠지. 시간이 갈수록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밖으로 빠져나가. 시간이 갈수록 밖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1선에 있어요. 1선에. 병이 여기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2선으로 온다고. 그래서 이미 손에 위축증이 생기신 분은 1선도 1선이지만은 2선을 쓰라. 그럼 어딥니까? 이건 얘기했잖아. 9번이 이 9번 라인이야. 요 지점이 간유야. 요게 간유라고. 간유 옆에 척추 요 라인이 혼유야. 요게 혼이다. 여기다 뚫었더라고. 물론 여기서 간유 떠도 됩니다. 간유에 떠도 되고, 간유에 떠도 되고, 간유 옆에요. 이 혼에도 떠도 돼. 좌측, 좌간유, 우간유, 여기다 또 뜨면 된다. 이게 써드리면, 이 어깨 견갑골 라인 지점부터 이 배꼽 뒤점을
6등분 해서 8, 9, 6등분을 해가지고 8, 9, 10, 11, 12, 1번 이렇게 점을 찾으시면은 여기서 라인을 옆으로 그란 말이야. 그래서 이 9번 옆에 수분을 그으면은 이 라인이 바로 간유 라인이란 말이야. 간유 라인이다. 간유 라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아까 내가 이 견각극선하고 척추 사이 2분의 1선 요 지점이 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 요 지점. 이 척추 라인과 요 배꼽뒤 전 라인 라인을 요 간유 라인 9번 요거를 7, 8, 9, 10, 11, 12, 1로 6등분을 한 뒤에 9번의 수평선 상과 1번 선의 수직선상이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 간유라고 그랬잖아. 요 간유고, 간유 옆으로 요 2번 라인, 요 견각선 라인, 요 만나는 지점, 요 지점, 여기 좌혼유, 우혼유, 요 두 지점. 요걸 표시를 해. 요것이 간이고 요게 홀이다. 간이고 홀이다. 그러니까 자, 뜸을 두 군데 다 떠도 돼. 이제 뜸을 하세요. 간, 혼. 네 군데잖아. 여기도 뜸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하루에 침을 하셔가지고 몇 분을 기다려? 28.8분. 약 30분을 기다리라 했지. 그동안에 침을 꼽아놓고 침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간유와 혼유 여기다가 뜸을 떠. 그럼 뜸을 어디다 먼저 떠요? 아무데 떠. 그냥 간유에 먼저 뜨고 하나. 그 다음에 왼쪽 간유는 간유 떴으면 우측 간유는 간유에 뜨고 그 다음에 왼쪽 혼유에 떴으면 우측 혼유에 뜨고 뭐 마음대로 여기 그냥 네 군데 돌아가면서 뜨면 돼. 이놈 뜨고 되고 이놈 뜨고 되고 그대의 마음대로 단 정성을 다해서 뜨라. 몇 번? 세 번. 어떻게 떠요? 여기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떠도 되고 그대의 마음대로 여기 뜨고 되고 뭐 그건 따지지 않는다. 근데 굳이 내가 말씀드린다면은 남좌여우니까 남성은 왼쪽부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 번, 두 번, 한 번, 1, 2, 3, 4 한 번 했지? 그럼 또 1, 2, 3, 4 두 번 하고 1, 2, 3, 4 세 번 하면 됐. 이렇게 하시면 다 됐어. 그럼 이제 차례에다 뜸을 했잖아. 차례에 침을 하셨고 뜸을 간유와 혼유에 세 번씩 뜸을 놨다. 그럼 이제 됐다고. 그리고 이제 28.8분이 지났단 말이야. 지나면 이제 일어나요. 이제 침을 빼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 침이나 뜸을 하시면요 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름이 아니고 몸이 어시어시 춥다든가 이러한 이제 그 후유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곡지와 삼리에 뜸을 하라. 이제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차례와 간유에 뜸을 하신 다음에 28.8분이 지났다. 그러시면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곡지와 삼리에 뜸을 하시라. 곡지는 뭐야? 곡지는 수양명 대장경의 하별이요. 삼리는 조양명 위경의 하별이다.
양명이라는 것은, 양명은 바로 머리라 그랬잖아. 양명은 머리와 직결된다. 그래서 곡지와 삼리에 뜸을 하시면 그대의 머리를 치료할 것이다. 그러니까 곡지와 삼리는 후유증을 방지하는 마무리 혈로, 또한 머리를 치료하는 중요한 혈로 곡지와 삼리에 역시 석장씩 뜸을 하시면 된다. 이러면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차려와 하려, 아니면 하려 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유와 그 옆에 혼유, 여기에 뜸을 하시고 28.8분이 지나시면 곡지와 삼리에 뜸을 하시면 된다. 곡지와 삼리는 어디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이미 저기 말씀드렸으니까 내 그 동영상에 찾아보시면 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한 주일에 계속 할 필요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은 지나치지 않도록. 이거를 그냥 뭐 빨리 낫고 싶어? 그래서 막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야. 과유불급이다. 지나치지 않도록 해라. 지나치지 않도록. 즉, 오늘 왠지 뜸을 맞기 싫어, 침을 맞기 싫어, 그럼 하지마. 오늘 왠지 내가 침을 주기 싫어, 그럼 하지 마라. 그래서 한 주일에, 일주에 한 3회 내지는 2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 매일같이 하지 말라고. 과유는 불급이다. 단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란 말이야. 1회는 하라. 한 주일에 1회는 꼭 하라. 많이 한다면 한 3회, 좀 적게 하면 한 두 번 정도 하란 말이야. 과유는 불급이다. 손의 위축으로. 그리고 균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균형이 안 좋다고 일 안 하고 놀면 안 돼요. 일을 하라. 일은요, 이건 운동보다 낫습니다. 운동보다 일이 낫다. 농사 당연히 하세요. 농사짓는 일을 하세요. 농사 일하세요. 무리면 하지 말고. 내가 균형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일을 하세요. 일이라는 것은 워크, 레이버가 아닙니다. 일은 레이버, 노동, 워크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 일은 일이에요. 일. 토끼가 길에 뛰는 거라. 토끼라는 것은 만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토끼단 말이야.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의 간이 용왕의 병을 살린다고 해서 토끼를 잡으러 거북이가 왔잖아. 그게 바로 이 토끼야, 토끼. 그게 일이라고, 일. 이 토끼를 잡으라는 것이 산에 있는 토끼를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을 하는 소리였어.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놀지 마. 농사 지어야 되는데요, 내 몸이 흔들리는 거 알잖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지팡이 짚으세요. 지팡이 짚고 움직이세요. 단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운동을 하세요.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용왕이 보내서 거북이를 보내서 토끼를 잡으러 가라 했잖아. 그게 바로 이거라. 토끼잖아. 그게 일이야. 토끼가 걸어갔잖아. 이게 일이라고. 이제 토끼와 거북이 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간인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이 바로 풍이요. 풍이라고 중풍. 소화유증이 바로 중풍이란 말이야.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